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7일이죠.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로 상당한 또 내용에 시달리고 있군요. 오늘 연결할 분도 명분이 없지 않느냐. 출마가 좀 아쉽다. 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광주 북구갑 출신이시고요. 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 사실 원전 대책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출마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김경진 의원도 사전에 좀 접촉해서 안 의원과 얘기는 나눠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요. 네. 이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요새 이제 메신저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카톡이라든지 바이오든지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제 저녁 그 다음에 어제 오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고 본인이 이제 읽어는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열어봤다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네. 그리고 답변은 없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강행을 했고요.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3등으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국민들의 시각과 판단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으로는 부족하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직은 많이 어떤 자기 실력 연마와 성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권력 의지를 가졌던 정치인이라면 그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한동안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또는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랬던 어떤 이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금 따라가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만약에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한동안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소한 국회의원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전면에 안 나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어떤 대의 명분이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눈앞에 확 들어오면서 아마 나서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가 대선 이제 패배 확정 직후라든지 이유미 씨 사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과하실 때도 보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당대표로서 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앞뒤가 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명분 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명분도 조금 부족하고 신뢰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또 SNS에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올렸던 겁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쭉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일단 김경진 의원이 그렇게 이제 SNS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의견은 보냈지만 안철수 의원의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하기가 좀 그랬던가 보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본인의 이제 생각이라든지 판단 또 욕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출마를 요구하는 당 내의 어떤 인사들에 의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저처럼 출마를 반대하는 또 당 내부 인사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어서 아마 답변이 없었던 것은 그때 그 순간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당도 상당한 내용이라면 내용인데 같은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천정배 의원은 최악의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또 성명까지 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코미디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 어쩌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등록일까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10일까지가 이제 기회인데 다시 이렇게 재고하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핵심 참모들이고 네. 본인에 대한 애정이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의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서서 13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나섰는데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게 내용이 상당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대선 때는 이제 국회의원 40명 가지고 이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어떤 세력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사실은 여의도 정치에서는 이게 의원이 100명 넘어가면 당이 의사소통이 동맥경화가 걸립니다. 네. 근데 40명은 굉장히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 어떤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아마 이런저런 많은 의논의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들 의견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무슨 밖에서 그냥 기사 제목이 거칠게 나오는 것처럼 무슨 당이 깨지고 탈당하는 일부 탈당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역 의원 중에 탈당자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현역 의원 중에 탈당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관련해서 이제 동교동계 주요 인사인 이훈평 전 의원을 비롯해서 20여 명 정도가 지금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8일에 이제 이분들이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께는 이제 저희 당의 이제 원로 고문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진언을 드리려고요. 네.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안철수 사당이 아니지 않았느냐. 대선 때도 보면 박주선, 손학규, 안철수 경선하는 치열한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가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고 네. 지금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당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그 네. 부분을 어떤 이 안철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부분을 결론으로서 명확하게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진언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선 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안철수 전 대표가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유리하지 않은 구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경선 룰은 지금 대부분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특별히 거기에 관련돼서 유리하게 불리하게 그런 고려의 여지는 이미 시점이 지났고 네.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대선 패배에 의해 출마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거의 압승하다시피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뛰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여타 당대표 후보들에 비해서 국민적인 지지라든지 또 지난번에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후보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받고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당권 주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되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당권 경쟁에서 적절한 어떤 위치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부분을 묻는 질문에 우리 생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연대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안철수 대표 이전에도요.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 어쨌든 이 중도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대할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당내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무슨 새삼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당내는 이제 뭐 호남 세력,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중도 우파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당내 그런 어떤 세력 분포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면서 호남과의 어떤 조금 이렇게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바른정당과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보수 야당 쪽과 연대를 하면 호남의 어떤 지지층들이 좀 이반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전면적인 연대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사안별 연대라든지 정책 연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볼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면적으로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한은 호남 쪽에서 이 점에 관련해서 무슨 적극적인 비판의 의견이 나온다든지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또 당헌이라든지 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체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당의 어떤 노선이 달라지고 그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사실 뭐 우리 김경진 의원과는 그 탈원전 TF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여쭤봤고요. 어제 이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대법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법적 어떤 해석에 기초한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마 전제로 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현행법상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자문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낼 경우에 정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한수원에다가 이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부터는 현행법상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희 국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제재하고 또 관련된 당사자들이 아마 법원에 소송을 낼 거고요. 소송을 내면 아마 정부는 100에 100% 패소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제 1일자로 그 수력 원자력 노조라든지 또 원자력학과 교수들이 낸 그 공론화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에너지법 10조에 위반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이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 건설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을 정부가 내릴 경우에 소송 결과 예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수동적인 개념이고, 이제 공론조사는 능동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아서 수기한다는 거고요. 예. 2만 명 정도의 응답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제 수기 과정에는 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분들이 뭐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정부가 그것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찬반이 뭐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낮거나 이러면은 그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제발 과속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3달 안에 공론화에 관련된 결론 또 자문 의견을 내리는 것을 시간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달로 잡고 있지만 길게 보면 한 5, 6개월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가령 이제 천천히 가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럼 과연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만한 사안이냐. 그래서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는 스위스는 국민투표 4번 할 때마다 4번째까지는 부결되고 5번째 결국은 탈원전에 국민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게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독일은 25년이 걸렸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산자부 산하의 어떤 전력 수요 예측위원회에서 갑자기 한 달 전에 통계 수치를 내놨는데 전 정권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전력 수요 전망이 한 7에서 10% 전부 떨어지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력 수요 예측이 맞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력 수요 예측이 맞는지 네. 똑같은 민간인 위원들끼리인데 10% 차이나 납니다. 네. 이건 뭐냐면 어느 쪽에선가 한 군데는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통계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밝혀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6개월 만에 딱 떨어지게 밝혀질 만한 부분인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의논을 해가자.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시간을 짧게 잡아도 한 3년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겠고요. 3년 정도요. 예, 네. 최소한.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체 에너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가 많거든요. 네. 가령 태양력은 구름 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서 이 탈원전의 시간과 방법,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3개월 만에 하는 것은 너무 과속이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사실 김경진 의원은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런 TF를 활동하고 계시고 국민의당에서요. 그래서 네. 뭐 핵 재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오늘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 때문에 조금 다음에 다시 한번 출연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이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이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대법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법적 어떤 해석에 기초한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마 전제로 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현행법상 당연한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자문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신고리 오리코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낼 경우에 네. 정부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한수원에다가 이 신고리 오리코 건설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이 부분부터는 현행법상 불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희 국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제재하고 네. 또 관련된 당사자들이 아마 법원에 소송을 낼 거고요. 네. 소송을 내면 아마 정부는 100% 패소하리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일일자로 그 수력 원자력 노조라든지 또 원자력학과 교수들이 낸 그 공론화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 에너지법 10조에 위반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네. 이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 건설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을 정부가 내릴 경우에 소송 결과 예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수동적인 개념이고, 이제 공론조사는, 능동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아서, 수기한다는 거고요. 예. 2만 명 정도의 응답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제, 수기 과정에는 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분들이, 뭐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정부가 그것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찬반이 뭐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낮거나 이러면은 그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제발 과속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3달 안에 공론화에 관련된 결론 또 자문 의견을 내리는 것을 시간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달로 잡고 있지만 길게 보면 한 5, 6개월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대선 패배에 의해 출마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거의 압승하다시피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여러 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 후보로 뛰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여타 당대표 후보들에 비해서 국민적인 지지라든지 또 지난번에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후보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표로 네. 보면.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받고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당권 주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당대표 네. 경선을 해야 되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당권 경쟁에서 적절한 어떤 위치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부분을 묻는 질문에 우리 생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연대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안철수 대표 이전에도요.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어쨌든 이 중도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연대할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의견들이 당내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무슨 새삼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당내는 이제 뭐 호남 세력,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중도 우파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당내 그런 어떤 세력 분포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면서 호남과의 어떤 조금 이렇게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바른정당과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보수 야당 쪽과 연대를 하면 호남의 어떤 지지층들이 좀 이반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전면적인 연대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사안별 연대라든지 정책 연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볼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전면적으로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한은 호남 쪽에서 이 점에 관련해서 무슨 적극적인 비판의 의견이 나온다든지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또 당헌이라든지 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당의 어떤 노선이 달라지고 그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사실 뭐 우리 김경진 의원과는 그 탈원전 TF에서 네. 활동하고 계셔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여쭤봤고요. 네, 어떤 이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금 따라가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만약에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한동안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소한 국회의원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전면에 안 나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어떤 대의 명분이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눈앞에 확 들어오면서 아마 나서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가 대선 이제 뭐 패배 확정 직후라든지 이유미 씨 사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과하실 때도 보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당대표로서 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앞뒤가 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명분 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명분도 조금 부족하고 신뢰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또 SNS에다 이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네. 올렸던 겁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쭉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일단, 김경진 의원이 그렇게 이제, SNS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의견은 보냈지만 안철수 의원의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하기가 좀 그랬던가 보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본인의 이제 생각이라든지 판단 또 욕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출마를 요구하는 당 내의 어떤 인사들에 의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저처럼 출마를 반대하는 또 당 내부 인사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어서 아마 답변이 없었던 것은 그때 그 순간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당도 상당한 내용이라면 내용인데 같은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천정배 의원은 최악의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또 성명까지 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코미디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등록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7일이죠.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로 상당한 또 내용에 시달리고 있군요. 오늘 연결할 분도 명분이 없지 않느냐. 출마가 좀 아쉽다. 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광주 북구갑 출신이시고요. 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 포스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 사실 원전 대책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출마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김경진 의원도 사전에 좀 접촉해서 안 의원과 얘기는 나눠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요. 네. 이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요새 이제 메신저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톡이라든지 바이오든지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제 저녁 그 다음에 어제 오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고 본인이 이제 읽어는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페이지를 열어봤다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네. 그리고 답변은 없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강행을 했고요.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3등으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국민들의 시각과 판단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으로는 부족하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직은 많이 어떤 자기 실력 연마와 성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권력 의지를 가졌던 정치인이라면 그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한동안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또는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랬던 5일까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10일까지가 이제 기회인데, 다시 이렇게 재고하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핵심 참모들이고 네. 본인에 본인에 대한 애정이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의 입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서서 뭐 13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나섰는데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게 내용이 상당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대선 때는 이제 국회의원 40명 가지고 이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어떤 세력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사실은 여의도 정치에서는 이게 의원이 100명 넘어가면 당이 의사소통이 동맥경화가 걸립니다. 네. 근데 40명은 굉장히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 어떤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아마 이런저런 많은 의논의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들 의견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무슨 밖에서 그냥 기사 제목이 거칠게 나오는 것처럼 무슨 당이 깨지고 탈당하는 뭐 일부 탈당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역 네. 의원 중에 탈당자가 나오고 그러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현역 의원 중에 탈당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뭐 관련해서 이제 동교동계 주요 인사인 이은평 전 의원을 비롯해서 뭐 20여 명 정도가 지금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8일에 이제 이분들이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께는 이제 뭐 저희 당의 이제 원로 고문들인데 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진언을 드리려고요. 네.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안철수 사당이 아니지 않았느냐. 대선 때도 보면 박주선, 손학규, 안철수 경선하는 치열한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가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고 네. 지금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 당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그 네. 부분을 어떤 이 안철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부분을 결론으로서 명확하게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진언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경선 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유리하지 않은 구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경선 룰은 지금 대부분 그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거기에 관련돼서 유리하게 불리하게 뭐 그런 고려의 여지는 이미 시점이 지났고 네.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